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2월 29일 오후 5시 28분입니다. 오늘 오전에 있었던 무안국제공항 착륙 사고 때 공항당국이 제주항공 소속 여객기가 접근할 때 조류 충돌 위험 경보를 했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사고 여객기는 조류 충돌 경고를 받은 후 1분 후에 갑자기 조난 신호인 메이데이를 발신했고 이후 5분 만에 착륙 바퀴 없이 활주로에 착륙,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시설물과 충돌, 181명의 탑승객 중 구조된 2명을 제외하고는 전원이 사망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오후 정부 세종청사에서 진행한 무안 여객기 사고 관련 브리핑에서 비행 기록 장치를 수거해가지고 조사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이 음성 녹음 장치는 아직 회수를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브리핑을 맡은 주종환 항공정책실장에 따르면 오늘 오전 8시 57분쯤 무안국제공항 관제탑은 접근하고 있는 사고 비행기에 조류 충돌 가능성을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1분 후에 즉 8시 58분에 사고기 기장이 구조 요청 신호인 메이데이를 발신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새떼와 충돌했다는 이야기죠. 이후 사고 여객기는 오전 9시쯤 19활주로, 이거는 190도라는 뜻입니다. 19활주로, 바람 방향을 가리킵니다. 19활주로 방향으로 착륙을 시도했으며 3분 후인 9시 3분쯤 랜딩 기어 착륙 바퀴 없이 바퀴를 내리지 않고 착륙하다가 활주로에서 고속으로 계속 달리다가 활주로를 벗어나서 시설물과 정면 충돌, 폭발, 그리고 현재로는 2명만 생존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국토부는 01번 방향으로 착륙을 시도하다가 관제탑에서 조류 충돌 주의 경보를 주자 얼마 안 있다가 조종사가 메이데이를 선언했다면서 당시 관제탑에서 활주로 반대 방향으로 착륙 허가를 주어서 조종사가 이를 수용하고 착륙하는 과정에서 활주로를 지나서 담벼락에 충돌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목격자들과의 이 증언을 맞춰봐야 이게 현장 상황이 복원이 되는데, 무안공항 바닷가에서 낚시를 하던 정모 씨는 사고 여객기가 활주로에 착륙하려고 하강하던 중 반대편에서 날아온 새 무리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을 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 몇 마리가 엔진으로 빨려 들어간 듯 두세 차례 펑 하는 소리와 함께 오른쪽 엔진에서 불길이 보였다고 정 씨는 설명했습니다. 여객기는 다시 상승했지만 높이 오르지는 못했다고도 했습니다. 여객기가 저공 비행으로 선회를 하더니 애초 착륙하려던 방향의 반대편으로 다시 착륙을 시도하다가 결국 사고가 났다고 정을 했는데, 국토교통부의 발표와 이 정언을 맞춰보면 대충 그때 상황이 정확하게 반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착륙을 시도하다가 새떼와 정면 충돌을 했는데, 이 새떼라고 하는 거 보니까 새가 많았던 것 같아요. 한두 마리가 엔진으로 들어가도 문제인데 뭉툭이로 그냥
엔진으로 들어가면은 이게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엔진이 폭발을 했다는 겁니다. 한쪽 엔진이 폭발을 했다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는 반대 방향으로 착륙을 시도해가지고 착륙을 했습니다. 착륙을 했는데 이게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계속 달리다가 활주로 끝에 있는 시설물과 정면 충돌하는 즉시 폭발해서 그 승객들이 바깥으로 많이 튕겨 나왔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폭발이 아주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뒷자리에 있던 승무원 두 사람만 현재로는 생존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조사는 활주로에 닿은 상태에서 왜 감속이 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죠. 이 비행기는 감속하는 방법이 몇 개 있습니다. 첫째, 브레이크를 밟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엔진을 리버스 모드에 놓는 거죠. 엔진을 역추진하는 거죠. 역추진, 리버스. 그 다음에 이 날개에 있는 플랩이라고 불리는 이 꺾는 판을 이렇게 직각으로 이렇게 딱 꺾으면 공기 저항이 생깁니다. 이런 세 개의 기능이 합쳐져서 착륙하자마자 비행기가 정지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활주로의 길이가 2,800m였습니다. 그렇게 긴 편은 아닌데, 그러나 이게 사고 원인이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왜 이 랜딩 기어가 내려오지 않았고, 왜 엔진 리버스가 제대로 되지 않았느냐. 이 플랩이 꺾였는지 안 꺾였는지는 조금 더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이제 조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승객 중 한 분이 공항에서 기다리던 사람에게 문자 메시지를 준 걸 보면은 새가 바퀴에 끼었다. 랜딩 기어가 그래서 안 내려온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이 새가 랜딩 기어가 내려오던 바로 그쪽하고 또 충돌을 하고, 그러니까 엔진과도 충돌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새 떼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랜딩 기어도 안 내려오고 엔진도 하나가 폭발하고 한 것이 이 멈춤 작동을 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랜딩 기어가 내려오지 않으면 이제 동체 착륙을 하게 되는데, 동체 착륙하는 경우에는 거의 다 인명사고 없이 수습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동체 착륙을 했는데도 정지가 걸리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비행기가 보통 착륙할 때의 속도가 시속 한 200km에서 300km 정도 됩니다. 이 비행기는 대충 한 시속 200km 이상으로 계속 활주로를 질주를 하다가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비행기는 날개 이런데 기름을 싣고 다니니까 충돌 즉시 폭발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참 여러 가지 악재가 겹쳐서 이런 사고가 났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사고 원인은 하나로만 딱 떨어지지 않습니다. 엔진 폭발, 그 다음에 랜딩 기어가 안 나오게 된 것, 이게 겹친 것으로 보이고, 이 새떼가 한두 마리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저의 그냥 아주 주관적 판단입니다. 그리고 무안공항 주변에는 이 새떼들이 많이 날아다닌다고 합니다.
공항마다 지금 새떼를 어떻게 쫓아내느냐를 다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총을 쏴서 또는 강력한 음파를 보내가지고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책을 논의하는데 특히 철새 떼가 자주 움직일 때가 바로 이 겨울철입니다. 이것도 사고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니었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179명 사망으로 나온다면은 올해 세계에서 있었던 항공사고 중에서 가장 큰 사고입니다. 사망자 수로. 그리고 한국 땅에서 있었던 비행기 추락 사고 중에서도 사망자가 가장 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최악의 기록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고로 희생된 분들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정치 상황으로 어려운 시절에 이런 일이 겹쳤으니까 이제 자중자애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